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다가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퇴직 후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대신 눈치 보며 카페로 도망치듯 나섭니다. 밤이면 아내의 한숨 소리가 방 안가득 번지지만 저는 그저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곁에 있으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은퇴 후 그들의 삶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집을 나서고 아내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 은퇴 부부 10쌍 중 7쌍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은퇴 후엔 여행 다니고 취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의 50대 부부들이 맞이할 노후는 현재 노년 세대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부부가 겪는 어려움과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은퇴 후에도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은퇴 후 찾아오는 경제적 빈곤, 그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퇴 부부의 평균 월 생활비입니다. 월 7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지난달 만난 73세 이수차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성실하게 일했고 자녀 둘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고작 70만 원, 저축해둔 돈은 자녀들 결혼 자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나가버렸고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와 약값으로만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나머지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밥을 굶어야 할지 약을 끊어야 할지 매일 밤 고민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80%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수입은 그대로인데 의료비와 자녀 지원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 부부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은퇴했을 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5년, 10년 지나니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80살까지 살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건 아닐까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71세 박명수님 부부는 은퇴 10년 전부터 수입의 30%를 저축하며 개인연금과 상가 임대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서 무조건 30%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았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득원을 다양화한 겁니다. 박명수님 부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했고 소형상가 임대료로 월 60만 원의 고정 수입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으로 가입한 연금보험까지 결과적으로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했더니 지금은 자녀들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다음 3가지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의료비, 식비, 공과금 등 모든 지출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는 반드시 확보하세요. 둘째,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임대 수입, 퇴직연금 등 최소 3개 이상의 수입원을 준비하세요. 셋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는 영원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준비도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준비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현실은 은퇴 후 건강관리와 의료비 문제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만난 김혜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그녀였지만 은퇴 후 3년 만에 식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항암 치료비까지 더해지니 남편이랑 모아둔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바닥났죠. 이제는 아플까봐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잡니다. 김혜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평균 진료비인 168만 원의 약 2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며 치료비 역시 점점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걸리면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끝났는데 요즘엔 조금만 아파도 큰 병원에 가야 마음이 놓여요. 검사비와 약값에 한번 병원 가면 최소 3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아내가 당뇨병이 있는데 매달 약값으로만 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둘 중 하나라도 큰 병에 걸리면 진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매, 암,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치료비 부담이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의료비 부담에서 살아남은 부부들은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대장암 투병을 이겨낸 70세 박형철님 부부는 은퇴 후 의료비 문제를 미리 준비했던 경우입니다. 은퇴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 실손 의료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아내가 반대했죠. 나이 많은데 보험료가 아깝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 됐습니다. 박 씨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로 총 5천만 원이 들었지만 보험으로 4천만 원 이상을 보장받았습니다. 보험 없었다면 아마 집도 팔았을 거예요. 은퇴하면서 다시 가입하기 정말 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기 발견만 됐더라면 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암의 경우 초기와 말기의 치료비는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초기 치료는 비용뿐 아니라 생존율 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은퇴 부부들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첫째,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습니다. 둘째, 운동을 생활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질환과 당뇨병 위험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중증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 은퇴 후에는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은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실은 은퇴 부부들을 짓누르는 부채의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합니다. 박희님은 10년 전 자녀의 사업 자금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할 때는 성공할 줄 알았죠. 아버지, 3년만 기다려주세요.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만 믿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아들은 연락도 끊긴 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4억 원의 빚,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장사를 나가고 그는 밤늦게까지 경비 일을 합니다. 그래도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연은 박희님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계부채가 지난 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지만 부채는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대출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자를 내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김길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카드 대출 2천만 원으로 시작한 빚이 어느새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층 부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부채의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전세 자금 등 자녀를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생활비 부족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었지만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투자 실패입니다. 노후 자금을 분리하다 오히려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문제를 극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6년 전 5억 원의 빚을 친 상태에서 시작해 현재는 모든 부채를 상환한 이정훈 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카드를 정리한 거예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잘라버렸습니다. 오로지 현금으로만 생활했죠. 이 부부는 철저한 현금주의로 지출을 통제했습니다. 매주 생활비를 현금으로 정해두고 그 금액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채무 조정을 받고 분할 상환 계획도 세울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채 관리를 위해 다음을 조언합니다. 첫째, 추가 부채는 절대 금지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기관에서는 무료로 상담과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셋째,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 문제는 혼자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부채가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만 있다면 부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 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한다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실은 은퇴 후 급격히 악화되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35년간 함께한 남편이 은퇴를 맞이한 김미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숨이 막혀요. 하루 종일 TV 소리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주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제가 평생 꾸려온 이 공간이 더 이상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 역시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집에 머물다 아내가 들어오면 밖으로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서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며 혼자 생각에 잠기고 하죠.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엇갈린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은퇴 후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의학계에서는 은퇴 부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대화가 단절되고 불만이 쌓이면서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 혼란입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남편은 자신의 역할을 잃고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없어 방황하게 됩니다. 둘째, 공간 침범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셋째,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익숙했던 수직적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아내는 이를 간섭이나 잔소리로 받아들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관계 악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 재신혼을 맞이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혼 45년 차 70세 박상철님 부부는 처음 6개월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지만 부부 상담을 통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부부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부부가 실천한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30분 데이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은 함께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개인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각자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할 때는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공동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봉사 활동을 하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못 보던 배우자의 매력도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세요.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화 방식을 바꾸세요. 명령하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새로운 추억을 쌓으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 기본적인 생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재정적 계획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더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현실은 은퇴 자산 관리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장에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불과 4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부산의 사실은 68세 김영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손주 돌보느라 이것저것 사주고 자녀들 도와주다 보니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기도 따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 자산관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원래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경우가 무려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녀, 지원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를 꼽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놓으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이 결국 자산관리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 자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지원 불가한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으로 인해 은퇴자들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는 현명한 은퇴 부부들이 있습니다. 5년째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67세 유명 자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긋기예요. 자녀들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이해하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이 부부가 실천한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둘째, 비상금 계좌를 유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 2천만 원은 항상 확보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연간 지원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이상은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원칙은 지켰어요. 덕분에 지금은 자녀들도 독립적으로 잘 살고 우리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 다음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별도 계좌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 지원 한도를 정하세요. 연간 소득의 10%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비 준비금을 마련하세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는 자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쓰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자산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현명한 자산 관리는 행복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현실은 은퇴 후 지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퇴 3년 차 72세배어 쿠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의료비와 자녀들을 덮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예상 생활비와 실제 지출 사이에는 평균 4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절약하면서 버텨보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저것 쓰려 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고 병원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결국 저축해둔 돈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소비자 경제학 전문가들은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지적합니다. 첫째, 고정비 과소 평가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등 꼭 내야 하는 비용을 너무 낮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비상금 부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주거 관련 지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자녀 지원 비용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녀나 손주를 위한 지출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66세 김정수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철저한 가계부 작성이에요. 1,0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매주 지출 분석을 했죠. 이 부부가 실천한 특별한 지출 관리 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봉투 법칙을 활용했습니다.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어 봉투에 현금을 넣어두고 그 금액 안에서만 지출했습니다. 둘째, 24시간 규칙을 정했습니다. 1만 원 이상의 지출은 하루 동안 고민한 후 결정했습니다. 셋째,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 네 습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여유 자금이 생겨 분기마다 여행도 다녀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핵심으로 습관 만들기를 강조합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먼저 파악하세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을 정확히 알아야 나머지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동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필수품과 선택적 소비를 구분해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정기적인 지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체 지출을 분석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적인 절약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건강검진이나 필수 생활용품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절약이 건강을 해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출 관리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지출 관리는 곧 미래 관리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줄일 수 있는 곳은 효율적으로 줄이는 현명한 지출 관리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퇴 부분들의 현실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많은 사례들, 누군가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해결책들을 하나씩 실천한다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관리입니다. 정기 검진과 일상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재정관리입니다. 소득은 최소 3개 이상으로 다각화하고 지출은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금 통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셋째, 부부관계 관리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갖고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하는 것도 관계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은퇴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69세 김동현님 부부는 매일 저녁 20분씩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가계부를 써보고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변화들이 모이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결코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실천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